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이제 잠시 후면 서울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사단은 오늘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부 팽재용 기자와 함께 특사단의 오늘 일정과 또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잠시 후면 이 특사단이 특별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특사단 일정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인 7시 40분쯤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 특별기를 탄 특사단 5인이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용하는 항로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바로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저 비행기가 특사단이 탈 이제 특별기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양까지 거리가 여기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하게 되면 9시 도착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이 지금 열리고요. 특사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특사단 6개월 전 3월에 방문했던 1차 특사단과 같은 구성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특사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중하러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원실장 이렇게 5인이 현재 특별기에 타려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발언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으나 이제 모두 발언 특별한 발언 없이 바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고요. 이제 7시 40분이 되면 딱 정확하게 이제 평양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1차 특사단 그대로의 멤버입니다. 정확히 6개월 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4.27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특사단이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멤버 5명이 그대로 또한 네. 6개월 만에 이제 평양을 또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의 구성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6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이제 가는 만큼 그때는 또 1박 2일 동안 묵으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측 고위 관계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네. 그만큼 한 번 더 갔던 사람이 또 한 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대화도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의중도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현재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특사단이 트랩을 이용해 특별기 편에 탑승을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특히나 또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주목이 되는 것, 지금 북미 관계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좀 그렇습니다. 실마리를 풀어 나갈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북미 관계 상황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이후에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사단이 이제 평양으로 향해서 이 북미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고 올 것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한 비핵화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잘 이끌어져서 북미 관계도 좋게 풀어나간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관계가 흔들리면서 남북 관계까지 현재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특사단이 이번에 잘 가서 이 북미 관계의 중재가 그만큼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 특사단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또 메시지를 또 어떤 걸 또 듣고 오느냐도 굉장히 관심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 친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의 친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핵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고 이것은 이 앞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한미 간의 정상끼리도 얘기했을 때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북미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북미 관계가 흔들리면서 이 북미 정상이 만났던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이전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현재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대화 테이블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외교적 해법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현재 담기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냐 이 부분도 네.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면담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또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3월 같은 경우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3월 1박 2일을 갔을 때는 면담도 하고 만찬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이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막 같이 대화를 하고 한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환대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만큼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두 번째 방문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방북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습과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느냐. 친서도 문 대통령의 친서도 직접 가지고 가는 만큼 아무래도 면담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의 상황도 지금 아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이번 특사단의 가장 큰 이 성공 여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쎄요 하루 더 머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북한의 지금 현재 외교 스케줄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는 일요일 9월 9일 날 북한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9일 일요일까지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현재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특사단이 가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사단이 지난번에는 1박 2일이었는데 이번에 네네. 당일치기였다는 거는 북한 측의 그런 바쁜 사정이 좀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특사단이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서 전통문을 이제 남북이 주고받았을 때는 당일치기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가 쭉 출발하는 모습이 네.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저 비행기가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녁 예. 늦게쯤에는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음. 현재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특사단 북한이 어디서 맞이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장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그 환대 수준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난 1차 방북 때는 노동당 본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같은 장소일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같은 장소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우선은 처음에 만나고 이제 공항에 내린 다음 평양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특사단을 맞이했던 장소와 그 위치와 장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네. 되겠죠. 어떤 정도의 환대를 할 것이고 어떤 정도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청와대 측에서 누구를 만날지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정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화 통화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번 네. 대북 특사단의 파견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전화 통화의 의미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한미 정상 간의 이 대북 특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네. 한미 간의 공조가 현재 잘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한 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현재 이 특사단이 현재 가는 이유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 해결을 위해서 지금 특사단이 떠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전달해드린 미국의 메시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의 대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양쪽의 메시지를 다 한번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그 분명히 대화의 의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좀 더 우리 측이 북한 쪽에게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생겼다 볼 수 있을 것이고 특사단이 다녀온 뒤에는 이제 네. 특사단의 멤버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직접 가서 이 상황을 다시 또 설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현재 이 특사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특사단 방북을 시작으로 한반도 외교전이 더욱더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좀 9월에는 주목해야 될 외교 일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특사단이 방북하고 난 뒤에는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이제 띄우기 위해서 본격적인 특사단이 다시 미국을 간다든지 주변 4강국으로 가가지고 이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일요일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9.9절 때에도 북한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특사단이 이제 방북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9월 중순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남북 정상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평양에서 만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것 또한 가장 주목해야 될 일정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서 남북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9월 말에 있을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이는 것이고 현재 어제 한미 간의 통화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출발하는 특사단의 어깨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9월에 이 한반도 외교 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를 현재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북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과 의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일 거고요. 또 네.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풀린다면 이게 9월 말 유엔 총회까지 쭉 이어져서 정말 종전선언 논의까지 대화가 확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막혀 있는 교착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그나마 지금 정상들이 계속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조차도 지금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정상회담의 명확한 날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 특사단이 어떤 것을 갖고 오느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열흘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9.9절 메시지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겠죠. 지금 현재 9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한반도 외교전의 일정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모든 내용 다 북한이 지금 가장 큰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매우 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가 정말 쉽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오늘 특사단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경하게 돌아설 수 있을지도 현재 예측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갈지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 9.9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무산이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북미 대화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북중 관계였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계속해서 중국이 방해를 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뒤에는 중국이 현재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부딪힐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미중 관계도 굉장히 무역 전쟁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부딪힘이 많이 있는데 북미 관계에 중국이 그렇게 우선은 좀 한번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도 분명히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무위원급의 북한에서 충분히 고위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국의 인사가 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주석보다는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이제 고위급이 가긴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할 중국과 북한의 그 대화의 끈은 아직도 이어져 있는 것이고 북중 관계는 여전히 조금 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북 특사단을 태운 그 특별기 네, 편이 특별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북한을 향해 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서해 직항로를 타서 이제 이동을 하면은 평양에는 지금 7시 50분쯤 됐으니까요. 아마 9시쯤에는 예.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일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일정 자체가 오전 일찍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전 일찍 시작되는 만큼 압축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당일로 돌아오는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 때 누구를 만날 것이고 오후에 누구를 만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루 동안의 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그 비행기에 탄 대북 특사단의 마음도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구절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고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 오늘 면담을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네. 구구절에는 확실하게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의 그 영상이나 오늘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일정이 있으면은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떤 메시지를 나올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도 현재 조선중앙 TV가 이 특사단에 가는 모습을 바로 공개할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특사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육성 메시지가 바로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먼저 어떤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될 건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좀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현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었다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그런 북한의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대화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사단이 과연 어떤 갈 갖고 올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특사단에 구구절 사절단을 요청할 가능성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구절이 이번 일요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구구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이번 특사단이 구구절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과 별개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위해서 간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구구절을 위한 별도의 특사단이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비행기가 많이들 멀어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보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또 박다 오면은 방북단이 바로 브리핑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사단 파견과 관련된 내용 팽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